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 마감이 됐습니다. 코스피는 0.87%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거의 7,500억이 넘는 큰 순매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은 0.18% 강보합 마감이 됐는데 개인하고 외국인들만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. 최근 들어서 미국의 물가 관련 지표들이 계속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많이 악화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미국의 개인 소비 관련 그 지출 지표입니다. 연준에서는 이걸 갖다가 좀 중요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전년도 동월보다 지금 이렇게 좀 더 높아져 버렸어요. 이렇게 되다 보니 뭐 투자 심리가 쑥 나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이렇게 좀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금리를 갖다가 당분간 낮춘다는 말은 시장에서 꺼내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근 미국의 물가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연달아 계속 나오는데 뭐 짧은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도 시장에서 아니면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또 금리를 올리는 기간도 예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길어져야 된다는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뭐 최근 시장을 통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. 이렇게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또 시장에 돈이 많다는 건데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줄여 나가는데 그래도 돈이 많아지는 것은 시중에서 활발하게 돈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돈의 회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말은 민간에서 돈이 뺑뺑뺑뺑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. 다른 말로 하면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언제든지 싹 바꿔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뭐 늘림없이 계속 우리 갈 길 가는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지금 뭐 당분간은 뭐 긴축 완화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외환시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. 환율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1320원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. 짧은 기간에 많이 상승했죠. 지난번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동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정부에서도 금리를 꽉꽉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조금 기준금리를 올려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은 뭐 좀 지켜보자고 하니까 지금 지켜봐는 그 과정인데 미국은 3월달에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우리는 3월달에 없고 4월달에 기준금리 결정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또 조만간에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겠죠. 한국의 은행에서 지켜보는 그 기간 동안에 환율은 막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번에 차라리 기준금리를 조금 높여놨었어야 되는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물론 저보다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하신 분들이고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지요.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보면은 뭐 다 팔았습니다. 뭐 여기서 샀다고 하는 종목이 없어요. 이만큼 다 팔았는데 그래도 이 기관들 보면은 최근에 저가 매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우리는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은 팔면은 무슨 돈을 벌겠나 싶지만 파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파는 겁니다.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저기에 우리의 돈벌이도 못하면서 외국인들이 판다고 따라 팔고 산다고 따라 사고 이렇게 주대 없이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. 그냥 우리는 한 방향성을 이렇게 쭉 보고서 장기간으로는 계속 상승한다.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는 어느 정도 진폭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장이 아래 위로 이렇게 변동을 한다. 이렇게 보고서 외국인들이 팔 때는 이런 식으로 바닥을 이렇게 다져간다. 아니면 조정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큰 방향이 맞다면 쌀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는 게 우리가 유리합니다. 그런데 기관들도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매수하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발견을 하고 여유가 되고 그 종목이 때마침 내가 들고 있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
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죠. 자,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9개 종목이 됩니다. 플래너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 중에서 뭐 전부 다는 좀 그렇고 요 아래쪽에 세 종목 있잖아요. 요 세 종목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. 요 종목은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보니까 이 원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. 최근 들어서 10월달, 11월달 이때도 뭐 이때 여러분들 파워가이드 이쪽 지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? 그때 동시에 이렇게 난 종목입니다. 이때 상승으로 이때도 분석이 됐었고,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만큼이나 올랐어요. 올라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. 조심해라. 이런 거고요. 또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11이라서 이거는 이제부터는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때 내가 못 샀다고 한탄할 필요는 없고, 이때 내가 산 종목도 있거나 아니면 이미 들고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. 그래서 주식 투자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 너무 참 피곤하고 힘들다. 뭔가 좀 재밌게 타이트하게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 그냥 등록해 뒀다가 이 색깔하고 상승 하락 반전 신호 두 개 잘 이용해서 단기 투자 병행하면 심심찮게 용돈벌이도 할 수가 있겠지요.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버렸습니다. 지금 현재 접근하면 안 됩니다. 이런 신호 넣을 때는 안 돼요. 그냥 이런 거 넣을 때, 이런 거 넣을 때 접근해야지. 이런 거 넣을 때는 치다도 보면 안 됩니다. 그냥 관심 종목으로 그냥 일단 넣어두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버렸어요. 이런 거 넣을 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지. 이런 거 넣을 때는 관심 가지는 거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 종목들이 있잖아요. 자, 이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고, 이 종목들은 뭐예요? 이런 신호 나왔다 이겁니다.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. 어쨌든 지금 높은 미국의 그 물가 관련 지표들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이미 지금 환율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좀 긴장하고 지켜보지 않을까 싶어요. 자꾸 환율이 저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저거는 바로 우리나라 곧 수입 물가 또 그리고 연관되는 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, 또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도 당연히 그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두 달 아마 조마조마하게 보내고, 만약에 환율이 이대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뭐 외환시장에 정부가 구두 개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. 일단 관련해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,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조질라 그러면 조질 수 있는 빌미가 있죠. 바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다른 국가들보다 좀 높은 상태입니다. 그걸 이용해서 언제든지 우리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공격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겁니다. 위기는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떻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나 거기에 달려있는데, 특히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손 본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수출이든 뭐든 다 박살납니다. 참 약소국이 되다 보니까 적당하게 눈치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더 힘들게 돼버렸어요. 지금 뭐 중국하고 또 러시아하고 같은 편 점점 더 친해지고 있고, 또 미국과 다른 서방 진영이 참 지금으로 치면 100년 전, 몇십 년 전 냉전 시대로 다시 가니 안 가니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참 처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서도 공격당할 수도 있고요. 지금 미국이 필요하니까 또 우리를 따고 있는데 언제든지 또 미국도 우리 편이지만 영원히 우리 편이라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잘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가계부채라는 어떤 시한폭탄 하나는 안고 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에 대한 대비는 조금씩 해가야 돼요. 다른 대비는 뭐 가계부채가 뭐 그래 되면 뭐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건데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돈 벌겠다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조금 이제 안전한 방법도 생각해야 되겠죠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래 금과 은, 특히 은을 갖다가 조금씩 모아두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달러도 지금 당장은 좀 그런데
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금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많이 보유하는 거는 뭐 별로 권하지 않겠습니다. 차라리 장기적으로 보면은 은을 좀 더 들고 있는 걸 권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